맑은 정신으로 빡 집중한 다음에 좀 쉽시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상 이것까지 하고 나면 대입 파악을 이렇게 세세하게 해주는 건 올 한 해는 끝이야. 이제 내가 들어가는 반 중에서 대입 파악하는 반이 아무 데도 없거든? 그래서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을 앞으로 이 수업에서 하게 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뽑아가시고 그 수업 내용 바탕으로 모든 문제 적용시켜 보시고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내용에서 소재 잡아주셔야겠지요. 소재 잡으려면 문장의 주어, 동사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장 한 군데서 끊어봐. 어디서 끊어야겠어? 싹둑. 그러면 요 자식을 끊었을 때 마음에 드는 접속사 뭐? 요 자식. Y를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가 있다는 건 뭐겠니? 이 앞뒤에 반의 관계가 있다는 거겠지. 반의 관계에 해당하는 단어 좀 찾아봐봐. 에어컨 온도 좀 올릴까? 올릴까가 아니라 내릴까? 나는 23도로 해놨는데 25도에서 더 떨어지질 않네? 아파라. 반영관계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디지털 삶의 디지털화라는 것은 private political divide. divide가 뭔데? 분리, 분할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while 뒷부분에는 분리에 반대되는 거면 통합, 연결, 합침이 돼야겠지?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는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인게이지먼트가 무슨 뜻인데? 참여. 그래서 얘네 둘이가 반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삶의 디지털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생활과 정치를 분리하는 우리의 이해를 재형성했다. 이것도 나 수업 시간마다 하는 얘기야. 이거 그냥 매주 나를 만나러 오면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re 앞에 들어가면 뭐의 의미로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change의 의미로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정치와 사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정치적 참여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어. 이렇게 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여러분들이 잘 되셨다면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뭐를 가지고 와서 정치적으로 분리된다라는 얘기랑 이 정치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반의관계로 놓고 봤을 때 분리라는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분리된다, 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과 항상 같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참여한다, 정치적으로 함께한다, 집단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그게 맞다라는 키워드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빌드업이 어디에도 있겠어? 당연히 마지막 줄에도 있겠지? 마지막 줄 보니까 뭐 있니 얘들아? while이 그대로 있지.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le 가지고 콤마 잘랐겠지? 얘 표시 하나씩 해봐. 출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죠, 그죠? 볼까요? 개인이 physically 언론화돼.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요. 뭐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거지?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래요? isolated도 무슨 뜻인데? 고립된다는 건 뭐야?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고립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게 첫 줄에 나왔었던 인게이지먼트랑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를 판단할 수 있냐고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appears. 이 강의실에서 appear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없겠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지? 여기다가 똑같이 seem이랑 look도 써주시겠어요? appear, seem, look 이런 표현 나오잖아. 이거 속뜻을 날먹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뭐뭐로 보인다. 저 영어 선생님 굉장히 즐거워 보인다. 근데 보니까 입만 웃고 있고 속으로는 개욕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라는 것은 맥락상 실제와 다르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 지문에서 appear, seem, look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까지 의도하고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 안 괜찮다는 얘기잖아. 그지? 즐거워 보인다. 안 즐겁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어조를 이해하실 줄 알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예측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요소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선지로 가볼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고립되어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선지에서 써달라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에서 그런 언급이 드러난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는 요소들이 있지 않나요? 인게이지먼트. 그지? 여기도 civic, 인게이지먼트. 보이죠? 그쵸? 그럼 이런 키워드들은 모시고 가야 돼. 왜냐면 얘를 해야 된다는 게 첫 줄과 마지막 줄에 공통되게 나온 주제된 내용이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선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 모가지를 다 쳐주셔야 되는 거죠. 중요 키워드로 언급되지를 않았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쳐주셔야 된다. 특히나 1번은 글의 내용과 완전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쳐주셔야 돼요. distinguish는 구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divide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2번과 4번의 차이는 뭐냐? 이게 바로 아까 얘기 나왔던 제가 필기했었던 기억나십니까? A가 B에 영향을 끼친다.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거. 그럼 얘는 정치적 참여가 이거 잘 안 보이지? 정치적 참여가 원인이 돼서 디지털 세상의 결과를 나타내줬다. 인과관계가 이렇게 오는 거야. 4번은 뭐야? 정치적 형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얘가 원인이야. 그래서 시민 참여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시민 참여에 정치적 형태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이게 결과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2번과 4번을 가지고 고민하셨다면 인정인데 제 수업을 듣고 나셨으면 요거를 고민하면 안 된단 말임. 2번 선지는 뭐라는 거야? 정치적으로 참여를 뒤지게 잘하게 됐더니 이것이 디지털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되는 것이요?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이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이 뭐에 영향을 끼쳤다? 시민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끼쳤다. 화살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이 인과관계까지 판단을 해야 여러분들이 4번을 고를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것이. 얘는 디지털이 먼저 왔어. 디지털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가 정치를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정치 참여 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2, 4번 중에 4번 골라야 되는 이유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 4번 헷갈렸다. 인정. 근데 1, 3번 고르는 것도 인정. 알겠지? 넘어가 봐. 넘어가 볼게요. 이건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12는 했고. 13쪽 13번 보겠습니다. 13쪽 13번. 13쪽 13번 보겠습니다. 제목 유형이 더욱더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 지문이긴 해요. 근데 주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문장 자리를 일부러 비유적 표현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야생동물 사이에 질병이 prevalence 이 단어 외우세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외우면 여러분들 영어 한 단계 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prevalence는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만연함이라는 단어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연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보기 흔하다는 거야. 희귀하지가 않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prevalence의 동의어로 common 이런 것들도 쓰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하나 써놓고 싶음. 이거는 좀 어려운 버전이야. 이해를 못했으면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도미넌스. 도미넌스가 무슨 뜻인데? 지배. 지배적이다. 이런 거지, 그치?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지배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학생들 사이에서 흔하다는 거잖아. 같은 말이라는 거야. 영어 지문에서 되게 당연하게 동의어로 쓰거든요. prevalent랑 dominant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조금 고급 단어의 동의어인데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아까 나왔었던 뭐 complex, simple, straightforward 이거는 수험생이 아니어도 고등학생이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요 정도는 수험생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얘를 보려고 한 거야. 아이스버그. 여러분들 원피스 좀 보셨음? 원피스 보면 이게 뭐야? 양대가리 하고 있는 배우, 고잉 메리오가 고장나가지고 그거 고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치러 가는 조선소 섬이 있는데 그 조선소 섬의 조선소 사장 이름이 아이스버그란 말이야. 굉장히 이름이 불길하단 말이야. 왜냐? 아이스버그는 무슨 뜻이라서? 빙하라는 뜻이라서 그렇습니다. 빙하는 보통 배에 안 좋은 거잖아. 배가 빙하에 잘못 부딪히면 부서지니까. 근데 배를 고치는 조선소 사장이 아이스버그라는 게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라는 단어가 영어 지문에 나온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이 말 자체가 빙산의 일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뭔데? 빙산은 바다가 있으면 빙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꼬다리만 뿅 하고 보이는 게 빙산의 일각이잖아. 몸체는 여기 있는데 숨겨져서 안 보인다는 거거든. 그것까지를 판단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혜원아, 다음 문제 너 시킬 거야. 아이스버그를 확인했다요.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 마지막 줄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지. 바로 볼 거야. 찾아봐. 내가 뭐 찾으라고 시킬 거냐면, 혜원아, 아이스버그의 동의어를 마지막 줄에서 찾을 거라고 시킬 거란다. 그냥 내가 퍼다 매겨줬지, 그치? 바로 보여야 되지, 그치? 지금 얘기 들었으면. 혜원아, 바로, 어머, 씨, 번쩍했다. 번개쳤어. 확인했어? 얘가 무슨 뜻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니까? 빙산의 일각이 뭐게? 일부만 위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는 뭐를 골라줘야겠어? 그니까 이거를 빨리 하면 여러분들 문제 훨씬 쉽게 풀겠죠. 그럼 선생님 이거 모르면 죽어야 되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게 뭐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 대신 많이 읽어야 돼. Hidden from us. 그치, 이게 아이스버그의 의미였다는 것을 확인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시간 단축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다라는 키워드들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숨겨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단어들만 골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 3, 5는 제껴야 된단 말이야. 왜냐? 숨겨져 있다는 코멘트가 없으니까. 그럼 선생님, 1, 4는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나요? 여기에 unidentified가 규명되지 않으니까 일종의 확인되지 않은 건 숨겨져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 4번 봐봐. 4번은 challenge detecting disease. 얘까지 묶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단어가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단다. 챌린지 나오면 내가 도전하지 말자고 했던 거 여러 번 기억하실 겁니다. 어려움, 힘듦이에요. 근데 디텍트가 무슨 뜻인데? 탐지하다, 감지하다. 그러면 질병을 탐지하기가 어렵다. 뭐야? 질병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랑 같은 맥락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사 가지고 고민하셨다? 인정. 근데 1번이 아니고 4번이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간단해, 얘 때문에. far reaching 하고 되어 있죠. 예, far, 멀리까지. reaching, 도달하는 이죠, 직역하면.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뭘 얘기로, 뭐 어떤 단어의 동의어로 써주시면 좋냐면, 이거 꼭 쓰세요, 얘들아. wide spread. 널리 퍼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far reaching consequences라는 건 내가 이
야생동물의 질병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 숨겨져 있는 질병의 결과는 엄청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줄에서 이 결과가 널리 퍼져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1번은 날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1442 고민했다? 인정.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1442를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키워드는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안 할 건데 이거는 체크만 해라 얘들아. 14번에 저는 여기에 있는 문장이 보시면 더 deeper one's expertise, 즉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요런 애들을 더비더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다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이 문장에 나오면 그냥 대놓고 글의 주제문을 나타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더비더비가 주제문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비더비 문장을 보시면 이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 어떻게 하나요? 뭐뭐 할수록 뭐시기하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셔서 꼭 해설지랑 확인 한번 해보세요. 더비더비 해석 못하면 대입학 못 풀어. 이거는 해야 돼. 알겠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15번은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마지막 줄이 열받아서 마지막 줄 구문구조 중심으로 볼게요. 첫 줄의 소재 유머야.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 유머가 뭐래요? Rewording part of life 하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문장을 읽으실 필요 없고 대절 뒷부분도 읽을 필요 없고 여기 rewording 이게 플러스 임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reward가 무슨 뜻이냐? 보람 있는 약간 이런 거야. 그래서 rewarding이 나오면 무조건 긍정적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유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구나만 생각하시고 나머지 다 스킵해도 돼. 마지막 줄이 문제지. 먼저 줄게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줄 구문 분석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구문 분석을 시키는 거 딱 2개야. 문장 끊을 때 끊기, 주어 동사 찾기, 출발. 저랑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는 용도로 쓰려고요. 뭐 오래 걸릴 일은 아니지? 저랑 같이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끊고. 그지? 콤마 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끊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whether에서 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whether이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고 동현아 따라와라. 구문구조 확인해야 된다. this 딜레마 주어. is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이고. 그 다음에 but 뒤에 있는 문장 an in-depth understanding of situation can offer. 그 다음에 whether 뒤에는 it is perceived. 수동태는 보통 같이 세트 메뉴로 쳐줘서 그 다음에 콤마 찍혀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여기 잘라주고 이렇게 해놓고 순서대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부탁드렸던 것은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지면 엔간하면 주절을 먼저 보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 피곤하시면 펜을 들고 자세를 잡으셔야 됩니다. 니마! 그래요. 펜을 들고 자세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주절이 여기죠, 여러분들아. 주절이 여기긴 한데 이 자식의 중요한 지점은 여기에 벗이 나왔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벗 앞부분은 제껴도 돼요. 벗 뒷부분에 대한 요소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글의 내용에서 앞부분에는 딜레마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무언가를 유머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선택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유머라고 할 거냐 어떤 것을 유머라고 하지 않을 거냐 요걸 두고 막 누가 대머리인데 하하 타코야끼 이렇게 놀렸다 쳐봐. 그럼 그거 유머로 받아들일 거냐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일 거냐는 되게 다르잖아. 그 딜레마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맥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가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럼 벗 뒤에 나오는 이 글의 주어 이 자식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판단하셔도 나머지 문장 싹 지워도 돼요. whether이냐 in light of나 다 지우셔도 됩니다. 결국 이 글은 뭐 하자는 거야? 유머가 재밌는지 아닌지 알려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가져가시면 그 정답 고르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정리는 해볼게요. Whether it is perceived comic or tragic. 이게 웃긴 건지 슬픈 건지 끔찍한 건지 이걸 인식하는 기준의 단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표시 한번 해주세요. In light of. 뭐뭐의 빛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무엇무엇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공유된 가치관과 규범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 규범에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유머에 대한 판단을 해줘 라는 얘기까지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요 마지막 문장 해석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고르느냐가 좀 밝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있는 문장도 읽으면 안 되나요? 되긴 합니다. 여기 있는 물음표 나와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여기 있는 문장 찾으셔서 번 문장 가지고 와가지고 끌고 와도 되죠. 근데 여기를 읽어도 마지막 줄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거야. 여기서도 무슨 얘기나? Social group surrounding the individual. 이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집단을 봐줘야 된다. 이게 시츄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정답으로 뛰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판단하실 때 이 사회적 상황이라는 단어는 꼭 써줘야겠다. 그러면 키워드 보시겠어요? 얘가 진짜 열받았던 거. 여기는 소셜, 여기는 시츄에이션, 여기는 소셜. 그죠? 얘는 없어. 너 나가. 그지? 그리고 여기도 소셜. 이래서 글의 내용상 어떤 자식을 골라도 괜찮을 것 같은 판단이 든다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정교함을 기르려면 선지가 정말 정확하게 해석돼야 돼. 예를 들면 2번 봐봐. 2번은 유머러스한 상황을 만드는 핵심 요소. 그럼 얘는 상황은 상황인데 사회적 상황이 아니고 유머러스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2번은 못 고르는 거야. 그러면 1, 3, 4 중에서 골라야 된다 라고 1, 3, 5 중에서 골라야 된다 라고 했을 때 5번도 한번 보시겠어요? Various effects of humor on social atmosphere. 이거 뭐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잖아. 유머가 원인이 돼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요. 우리는 유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상황을 깊이 이해해서 유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자는 건데 얘는 반대로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도 제껴야 되는 것이. 그럼 1, 3번 중에 골라야 돼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1번을 보면 공유된 경험으로서 유머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관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얘는 경험을 공유했으니까 내 유머는 가치 있어. 나는 남들과 공유하지 않은 거 가지고 유머를 만들었어. 그건 가치 없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글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럼 3번은 선생님 정답으로 고르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머를 판단하는 거. 이 자식이 유머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Whether it is perceived as comic or tragic. 이 자식을 코믹으로 볼 거냐, 끔찍한 걸로 볼 거냐, 요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지점에서 어떤 걸 유머라고 볼지 말지를 결정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줄에서 끌고 올 수 있느냐, 요거가 여러분들이 결정적 단서로서 쓸만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존 어려웠거든요. 15번. 개인적으로 꼭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게요. 얘는 어쩌다가 내가 두 문장을 갖다 놨지? 내 생각에는 한 문제 더가 최선일 것 같거든? 쪽 20번 보겠습니다. 구평 주제라서 봐야 될 것 같아.
아이고 봐라. 님들 질문 드림. 첫 줄의 소재에 반의관계 찾아보세요. 출발. 20쪽 20번에 첫 줄에 반대되는 자식이 있어. 찾아봐. 찾았어? 전 어디서 찾았냐면요. 요 자식이랑 요 자식에서 찾았습니다. 선생님, 얘가 반의관계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니? 얘가 있잖아. 내가 이거 첫 줄에서 표현을 찾을 때 어떤 거 찾아야 되는지 설명 여러 번 했었죠. 그쵸?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어? different from, separate from, 그냥 than, 비교급.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반의관계에 해당한 녀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봐라. 얘도 그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가 반의관계인 거야. 바이오그래퍼는 뭐냐면 전기 작가예요. 전기 작가라는 게 찌릿찌릿한 전기를 작가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전기가 태어나서 뒤질 때까지 있었던 위인전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쓰는 작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라이프 나레이터는 뭘까요? 그냥 인생에 대해서 떠드는 애야. 귀찮으니까 인생 떠듬이라고 써둘게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애,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애와 전기 작가는 아예 다른 종류의 증거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해서 글을 쓰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비교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것도 해줘야 돼. 인생을 떠든다. 남의 인생을 떠들겠어? 내 인생을 떠드는 거야. 나는 옛날에 말이야. 내 라떼는 말이야. 탐구를 4과목씩 봤는데 말이야. 요즘 아이들은 아주 그냥 인생이 편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 떠듬이야. 근데 이 전기 작가는 뭐 하는 거겠어? 자기 인생의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뭐야? 남 인생에 대해서 쓰는 애들이죠. 그래서 반의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 문제 푸는 그 순간에. 대신 마지막 줄로 뛰어내려갔을 땐 판단해야 돼. 마지막 줄에 네모랑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녀석 똑같이 표시해봐. 출발.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하나만 표시하면 되거든요. 얘거든요. 근데 얘가 네모냐는 거임, 동그라미냐는 거임. 근데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줬잖아. 선생님, 여기도 힌트를 준 건데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열심히 보셨으면 바이오그래피는 그 전기 작가고 오토 바이오그래피는 자전입니다. 이거 뭐라 그래? 자서전. 지가 지 인생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내러티브는 뭐 얘기하는 거다? 여긴 인생 떠듬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내 인생 잘 살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임. 그래서 이 자식이 위에 있었던 life narratives랑 같은 녀석인 겁니다. 그러면 요 녀석의 특징이 나오죠. 그죠? imaginative acts of remembering. 내가 기억한 거를 상상력 넘치게 해가지고 이런 rhetorical act랑 같이 연결을 시킨다. 그럼 자서전을 쓸 때는 상상력이 넘치는 내용들을 마구 그냥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원래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약간 부딪힌 건데 자전적 소설을 쓰거나 자서전을 쓸 때는 지나가다가 17대1로 나쁜 놈들이랑 만났다. 내가 어깨빵으로 17명 때려 눕혔다. 이딴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상상력 좀 가미해서.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도 얘네들이 겹친데 그러면서 이런 rhetorical act, assertion, 주장을 한다는 건 뭐야? 나의 의견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지? 의견을 나타낸다는 건 뭐야?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잖아. 일정 정도 주관적이라는 거야.
나랑 쟤랑 눈 째려보면서 싸웠어.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내가 야 쟤랑 눈 째려보고 싸웠는데 쟤가 먼저 눈 깔더라. 그건 내 의견이자 내 주장이잖아. 실제로 내가 눈 깔았는지 쟤가 눈 깔았는지 모르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주관적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justification 뭔데? 정당화. 어조가 느껴지죠? judgment, 판단, conviction, 확신, questioning, 의문제기. 의문제기라는 건 뭐에 좀 더 가깝냐? 이의제기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다 뭐예요? 상상력에다가 주장, 정당화, 판단, 확신 다 개인적 의견에 대한 부분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자서전을 쓰는 놈들은 뭐가 문제인 자식들인 거야? 상상하고 주관적 요소들을 많이 갖추게 된다. 그럼 이제 끝났단 말이야. 뭐야? 위에서 전기 작가도 있었잖아요. 남의 인생 대시 써주는 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쓴다던가. 그죠? 정조 대왕에 대해서 쓴다던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상상적 요소를 가미하면 약간 곤란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 뭐 했겠어? 객관적 요소를 다 맡겠죠. 글 안 읽었는데도 예측이 되잖아. 첫 줄에 대립구조를 잘 잡기만 해도. different 가지고 확인하라는 건데 이거 어렵냐고. 이 강의실에 different 몰라서 문제 못 푼 애들 있냐고 동윤아. 알겠지? 고개를 번쩍 들어라. 그러면 글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라스트 문장이 있다면 뭐 버 정도이겠지만 저는 이 정도 되면 일단 선지를 띄워가 보고 싶어. 선지를 띄워가 보고 싶단다.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이야? 둘의 내용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글쓴이가 그래서 자서전을 쓰는 애가 좋다라던가 전기를 쓰는 애가 좋다라던가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은 안 했다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거를 비교해 준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코멘트가 나타나는 애들 위주로 보자고. 그러면 2번 같은 애들은 막 장점 이미 날라가야 돼. 네, 뭐 증거를 기반으로 한 가족 역사를 기록하는 것의 장점이 뭔 개소리인데. 대립구조가 느껴지지 않으면 다 날리시면 돼요. 그럼 3번은 뭐야? 라이프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만 있잖아. 지금 우리 뭐도 해줘야 되는데 전기 작가와의 반의 관계도 설정해줘야 되는데 얘는 너무 일부분만 설명했어. 그래서 너도 나가.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쵸?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왔는데 데이터 소스가 비슷하다. 안 되죠? 서로 달랐잖아. 한 명은 객관적, 한 명은 주관적이었잖아요. 서로 달랐는데 이거 왜 그러냔 말이야. 5번은 뭐야? 라이프 나레이터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 얘도 뭐밖에 안 나왔어? 일부분밖에 안 나왔지. 글의 내용이 대립구조인 것만 알아도 3번, 5번 즉시 제끼고 첫 줄에 different만 확인했어도 4번 즉시 제끼고 그 다음에 1, 2번 중에 고민할 수 있다니까. 근데 2번 완전 개소리잖아. 그지? 1번 봐봐. 그럼 1번은 뭔데? Different types of life storytelling. 미소가 절로 지어지죠. 그죠?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저는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고르는 과정에서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한 문장 정도 더 읽는 걸 추천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개인적 기억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를 보기 위해서 이 바이오그래퍼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뭐 둘 중 하나만 강의실에 존재하기로 했어 혹시? 하이파이브하고 들어오기로 한 거야? 뒤질래 진짜? 그래서 바이오그래퍼 선생님들은 개인적 기억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오토바이오그래프 친구들은 뭐 하겠어? 개인적 기억을 많이 이용하겠죠. 그런 요소들이 이 마지막 줄에 있었던 이 개인적 기록을 이용한다라는 키워드랑 같이 가시면 글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 좀 합시다. 23번, 25번, 23번, 24번 이런 친구들, 20번, 22번 이런 거 7월 교육청은 진짜 이악 물고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해봐. 진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들 앞에도 상관없어. 시험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빌드업 세워서 선지 다 소거해서 정답이 정확하게 골라지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뭔데? 여러분들 문제 정확하게 풀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 다 떠들고 나면 졸았다 깼다 하면서 중요한 단어 뭔지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감으로 풀었는데 단어를 몰랐네요. 키키 이렇게 해서 나 야마돌게 하고 여러분들이 100% 어휘력으로 뚫고 갈 수 있는 독해 문제 생각보다 별로 없다. 알겠지? 그래서 글 빌드업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문제들은 좀 세세하게 보면서 해봐. 너는 특히나 영어 문제풀이 과정이나 이런 거 잡는 게 진짜 중요한 사람들인데 제발 좀 신경 써서 과제 좀 해봐라. 알겠지? 그래서
어라? 나 프린트를 마저 안 가져왔나? 어라? 잠만요. 내가 과제를 안 갖고 왔나? 이상한 일이네. 아닌데? 저 과제 프린트 갖고 올게요. 잠깐 누르고 계세요. 응? 응? 어떡하지? 이상하네.
얘는 다 다음 주에 들고